세계 4대 문명 중 인도와 중국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문명의 발생입니다. 기원전 2500년경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서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같이 도시 문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도 문명의 특징 중 큰 강, 도시국가 두 가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에서 발생을 하였는데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등의 도시 문명이 있었습니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는 철저한 계획 도시였는데요. 계획 도시는 도로와 하수시설, 벽돌로 만들어진 집 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수시설이 있었다는 게 아주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 계획도시인 걸 알 수 있냐 하면 모헨조다로의 도시 사진을 보면 벽돌로 만들어진 집들이 다 질서 있게 배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도 있고 공중 목욕탕 이런 등의 건축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놀랍지 않나요? 계획도시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이 사람들은 청동기와 그림 문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 문자의 사용.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죠? 이 문명에서는 그림 문자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자와 동물이 새겨진 인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상업이 발달하여 바닷길을 통해 저번 시간에 배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교류를 하였습니다. 바닷길이 여기선 발달해 있었네요. 지도를 보면 이 두 계획 도시 문명은 도시국가는 여기 모헨조다로는 되게 바다와 가까운 도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리아인의 이주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아리아인의 이주는 기원전 1500년경 유목 생활을 하던 아리아인이 이쪽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같은 도시 국가가 있었던 그 지역에 아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주를 해오게 됩니다. 그 당시 철기를 사용했던 아리아인은 원주민,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정복을 하였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히타이트, 히타이트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 수메르인이 세웠었죠. 아무르인이 세운 바빌로니아 왕국, 그 다음 그 바빌로니아 왕국을 철기를 사용했던 히타이트인이 멸망을 시켰죠. 지금도 같이 아리아인도 철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리아인은 원주민을 정복을 하면서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였다고 합니다. 겐지스강은 인도 문명이 시작된 인더스강 바로 옆에 있는 강입니다. 거기까지 아리아인이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주민을 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신분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카스트제입니다. 카스트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트제는 네 가지의 계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네 개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네 개의 계급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가 있었는데요. 브라만은
제사 의식을 거행하는 사제가 주로 있었고, 크샤트리아는 왕족이나 무사가 있었습니다. 바이샤는 평민이었고요. 수드라는 노예였습니다. 하층민이었죠.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의 원주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엄격한 신분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리아인은 이때 브라만, 이 맨 첫 번째 브라만 이 층의 신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만교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자, 철제 기구가 들어온 것 중에 안 좋은 것만 몇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여 농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태양, 물, 불, 다양한 자연신을 숭배를 해서 신들을 찬양하는 베다라는 경전 같은 것을 남겼습니다. 물, 불, 태양, 이것은 농업에 아주 중요하죠. 이러한 신앙이 발전을 해서 브라만교가 성립된 것입니다. 자, 인도 문명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인도 문명은 맨 처음 인더스강에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같은 계획 도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림 문자를 사용하였고, 그림과 그림 문자가 함께 들어가 있는 인장, 도장. 인장은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상업이 발달을 해서 바닷길을 통해 교역이 발달을 했죠. 대표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교류를 하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류를 하였습니다. 이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는 아주 철저한 계획 도시였고, 하수시설, 도로 이런 것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리아인이 기원전 1500년경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다가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오면서 여기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신분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카스트제입니다. 카스트제는 4개의 계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아인은 철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철기를 사용하면서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농업이 크게 발전을 합니다. 농업이 크게 발전을 하면서 물, 불, 태양 이런 게 아주 중요하게 되었고, 그것이 신앙으로 발전을 하게 돼서 베다 이런 것을 남기기도 하고, 그러한 신앙이 브라만교가 성립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제 중국 문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기원전 2500년경부터 여러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황허강 유역에서는 농경이 아주 많이 발달하였는데요. 일찍부터 청동기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청동기를 사용한 도시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역사서에는 이 하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하라는 나라에 제가 왜 괄호를 쳤냐 하면, 하 나라에는 중국 역사서는 그게 존재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표적인 유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유물이 있는 최초의 국가는 바로 상입니다. 이 상나라는 왕이 정치하고 제사를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중요한 일은 점을 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신권 정치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신권 정치란 왕이 정치를 할 때
국가의 중요한 일을 점을 쳐서 결정을 하는 것을 신권 정치라고 합니다. 신권 정치를 실시하고 상의 마지막 수도였던 은허에서는 청동 제기와 청동 무기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골문 등이 발견을 되었는데요. 갑골문은 거북이의 껍질이나 짐승의 뼈에 글자를 새겨서 작은 구멍을 낸 후에 구멍을 불로 지져서 갈라지는 금의 모양을 보고 점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갑골문은 거북이 등딱지에 거북이의 껍질에 이렇게 문자를 적어 놓습니다. 문자를 적어 놓고 구멍에 불로 지져서 이런 모양을 보고 점을 친 것입니다. 갑골문은 신권 정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권 정치에서 갑골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나라를 볼게요. 상 바로 다음 나라는 바로 주라는 나라입니다. 상의 서쪽에서 주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수한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던 주가 기원전 1100년경 상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상을 멸망시키고 넓어진 영토를 봉건제로 다스리게 되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봉건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봉건제란 지방 분권인데요. 중앙은 이 영토 중에 이걸 영토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중앙은 왕이 다스리고 이 지방 지역들을 제후들을 보내서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봉건제는 지방 제후의 세력이 커지게 되면서 왕의 권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주는 약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후는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군사를 제공할 의무를 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충성심이 조금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후의 권력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8세기에 유목민족의 침입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나급으로 옮기면서 더욱 주는 쇠퇴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잘 들으셨나요? 중국 문명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국 문명은 중국에서 많은 문명들이 일어났지만 대표적으로 황허강 유역에 있던 황허강에서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황허강 유역에서는 농업이 발전을 하게 되어서 청동기를 사용한 도시국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역사서에는 맨 처음에는 하나라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지만 아직 유물이 나오지 않아서 우선 상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상나라는 왕이 정치와 제사를 주관을 했습니다. 신권 정치를 펼쳤고, 신권 정치란 왕이 정치를 할 때 국가의 중요한 일을 점을 쳐서 결정을 하는 것을 신권 정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가 있었죠? 갑골문이 있었죠. 갑골문은 동물의 뼈나 거북이의 껍질, 거기에다가 문자를 새겨 놓은 다음에 작은 구멍으로 불을 지져서 갈라지는 선 같은 것을 보고 점을 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주나라가 나오죠.
상이 쇠퇴를 했을 때 주가 기원전 1100년경 상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주는 봉건제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주는 봉건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헷갈릴까봐 적어 놓겠습니다. 주는 봉건제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봉건제가 무엇이었죠? 봉건제는 왕이 수도와 그 중심 지역을 직접 통치하고 지방은 신하들을 제후로 임명을 해서 그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군사를 제공할 의무를 제후가 졌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 제후의 세력이 커지면서 주는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8세기에 유목민족의 침입으로 나급으로 수도를 옮긴 뒤로 더욱 쇠퇴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 다음 나라인 춘추 전국 시대와 진나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